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의 3가지 정도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주변에 나랑 급여는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벌써 집도 사고 돈을 이렇게 잘 모아놨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랑 급여는 같은데 모으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한 방법들 몰라서 궁금하셨었죠? 제가 여태까지 수천 분의 상담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돈 잘 모으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잘 모으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는 돈은 힘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해서 어디 학교를 명확하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목표를 세울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나 20평대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 거야 라는 것과 나는 미사 쪽에 위치한 미사 강변 스타일스 21평대에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5년 안에 살 거야. 내 돈은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4억 5천 정도는 담보대출을 이용할 거야. 두 개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뒤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따라오죠. 기간적인 목표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파트를 구입할 거에 대한 명확한 목표 자체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명확해지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5년 정도 안에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 월에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목돈은 어떻게 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가 생기면 당연히 실행력은 따라오겠죠. 돈 잘 모으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산 분배를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적금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으시죠? 그런데 적금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적금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적금하시면서 소액으로 다른 투자,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분배를 잘 해놨다는 뜻이겠죠? 물론 적금보다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상품들에 운용하면 더 좋겠지만 자산 분배의 기본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분배는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기본적인 자산 분배만 잘 해줘도 내 자산은 정말 안정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간혹 주식 투자에만 올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예적금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니까 망하진 않겠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나는 투자를 할 거야. 물론 현재는 삼성전자가 구만전자 근접하게 올라왔으니 다행인데 삼성전자의 이 하락 국면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의외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 개념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의외로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투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쓸 때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이 갖고 싶으면 그거를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한다라는 건데요. 하나 추천드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성이 있는 돈을 목적성이 있는 계좌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프로 13을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략 한 19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월로 치면 약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돈이 할 텐데요. 이 돈을 아이패드를 사기 위한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약간 뿌듯한 마음이 분명히 생기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아이패드 190만 원짜리 월에 14만 원 낼 거면 12개월 할부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돈이 많이 없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의 돈을 내가 먼저 땡겨 쓰고 갚는 구조잖아요.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산다는 건 내가 12개월치를 돈을 넣어야 모아지는 그 돈을 먼저 땡겨와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2개월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할부 수수료가 분명히 있어요. 무이자 할부가 되는 게 보통 한 3개월, 많으면 4개월 정도까지거든요. 할부 수수료는 적게는 9%에서 많으면 19% 정도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러한 할부의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영원한 할부의 노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부는 정말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의 3가지 정도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고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모을 때 자산 분배를 체계적으로 잘한다. 마지막 3번째로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명확한 소비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분명히 돈이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투자는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